정신 나간 사람처럼 마구 입에 쑤셔넣고 토하고 울고 그랬습니다. 외모는 어떻게 가꿔야 남들 눈에 예쁘게 보일지 아주 잘 알지만 제가 저를 사랑하는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아주 전형적이죠. 잘못된 방식의 다이어트의 악순환. 양브로의 정신세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네, 정신과에서 양재용입니다. 맨날 협찬도 아닌데 맨날 여기도 이렇게. 뭐 올리다 보면 뭐 들어오지 않을까요? 저 이것만 먹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시크릿 토킹, 네.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아서 그 사연 내용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양재진 원장님이 렛민을 5년 했죠. 5년. 시즌 1부터 시즌 5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외모에 대해서는 뭐 믿고 맡기고 있습니다 지금. 예, 제가 외모 담당입니다. 네. 저희의 모든 사연들은 익명의 심리 상담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마인드 카페. 저랑 양재진 원장님이 초기부터 같이 함께 해오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인데 거기서 사연을 받아서 지금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과에서 제일 예쁜 게 내가 아닐까봐 두려워요. 이번에 대학교 입학하는 여학생이에요. 너무너무 불안해요. 불안해서 심장이 마구 뛰어요. 남자애들한테 비교당할까봐 불안해요. 무서워요. 뒤에서 외모 줄 세우기를 당하면 어떡해요? 거기서 제가 첫 번째가 아니면 어떡해요? 저도 이런 생각 하고 싶지 않은데 무의식적으로 집착하게 돼요. 성격 장애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했었는데 연극성 인격 성향이 있을 가능성이 꽤나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 관심의 중앙에 있어야 되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성격. 관종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근데 그런 성향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는 친구 같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대충 사연만 읽어봐도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자존감이 굉장히 낮죠. 아마 외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주변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정도, 그리고 본인 스스로 어느 정도의 조금 자신감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것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외모로 누군가에게 평가를 당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장점이 외모가 부정당하면 어떡하지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이 너무 큰 것 같거든요. 사실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좀 안타까운 게 이분이 이제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성장해 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본인도 뭔가 잘못됐다는 건 알고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외모 줄 세우기 했는데 내가 1등이 아니면 어떡하지? 내가 순위가 밀리면 어떡하지? 라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과 불안을 느낀단 말이에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 외모에 대해서 뒤에서 자기들끼리 줄 세우거나 혹은 성희롱에 가까운 발언을 했을 때 이건 법적으로까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행위가 잘못된 거지, 그 행위에 의해서 내가 평가받았는데 혹시나 내가 평가를 좋지 못하게 받으면 어떡할까에 대해서 그렇게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모로 줄을 서는 거를 걱정한다라는 거는 자기도 남들을 외모로 너무 줄을 세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자기한테 중요한 가치이다 보니 타인들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때문에 이제 오는 불안인 것 같은데, 외모든 아니든 간에 지금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그게 실제 모든 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치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그쵸. 많거든요. 만약에 내가 외모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그 이외의 것들을 이제 보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나는 반대로 누가 외모가 좀 부족할 때 그 이외에 저 사람은 저런 매력들이 있구나라는 그 시야를 먼저 확보를 하셔야 나도 내가 뭔가 외모가 조금 사람들보다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을 때에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한텐 친구들과의 어떤 대인관계 능력이라든지 또 업무 능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실을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얼만큼 지금 놓치고 살았나, 만약에 놓치고 살았다면 난 뭘 보완해야 될까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한 제가 읽을 거예요. 대답만 해주시면 돼요. 질문 읽으면 뭐라 그래, 대답하면 짧게 하라 그래. 아니, 힘 빠질까봐 그러는 거야 지금. 자, 안녕하세요. 전 3개월째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총 12kg가 빠졌고 아직 10kg는 더 빼야 하죠. 저는 헬스하면서 뺐어요. 죄송해요. 헬스하면서 살을 뺐어요. 제대로 읽어요. 살면서. 근데 제가 케이크가 너무 먹고 싶어서 먹고 죄책감이 너무 들어서 변비약을 먹었어요. 그런데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일반식을 먹으면 변비약을 계속 먹었죠. 그래서 이제는 샐러드를 먹던 뭘 먹던 그냥 변비약을 계속 먹어요. 제가 방금 확인하니까 3일 만에 30알을 먹었더라고요. 제가 변비약을 안 먹으면 살이 다시 찐다는 그 압박에 무조건 먹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아주 전형적이죠. 잘못된 방식의 다이어트의 악순환.
우리가 이제 식이장애, 섭식장애를 다룰 때 두 가지를 보통 대표적으로 많이 다루는데 하나가 거식증이고 하나가 그렇죠. 폭식증이죠. 근데 폭식증 같은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분은 죄책감에 변비약을 먹는데 폭식증 환자분들은 먹고 나서 죄책감에 자기 스스로 오바이트를 하거든요. 이게 가장 잘못된 형태의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약을 자꾸 의존하는 분들이에요. 사실은 먹고 오바이트를 자꾸 반복적으로 하는 분들에서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긴 하는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조금 힘들고 말겠지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건강 이상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고요. 사실 이분도 지금 정확하게 키가 몇에 체중이 얼마고 이런 얘기가 없어서 이분이 지금 뭐 정상 체중에서 조금 통통한 정도인지 아니면 고도 비만인지 아니면 초고도 비만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고도 비만이나 초고도 비만으로 가서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정도다라고 그러면 살을 빼는 걸 권장을 합니다. 다만 올바른 방법으로 빼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 내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정도는 아니고 내가 정상 체중 범주 안에는 있거나 혹은 약간의 과체중 정도다. 근데 내 안에 나의 그 신체 상이 잘못돼서 굉장히 마른 연예인, 특히 아이돌들이 나의 어떤 살을 빼는 목표나 기준이 돼버리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건강 이상이 걱정돼요. 굉장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도대체 내가 왜 살을 빼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본인이 좀 본인에게 물어보면서 진짜 궁극적인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보시고 타당하고 합당한 이유라면은 살을 빼시는데 제대로 잘 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타당하지 않은 이유라면은 굳이 빼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제 건강상의 그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변비약을 계속 오래 먹으면 문제가 뭐냐면 장이 외부에서 약이 들어와서 운동을 과하게 하기 때문에 스스로 혼자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약을 먹다가 안 먹었을 때 얘는 이제 아예 기능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 구토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구토를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식도와 위 사이에 저희가 이제 스핑터, 조임근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얘가 완전히 벌어져 있고 기능이 못 하게 되면서 그러면 위산이 계속 식도 위로 올라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위식도 역류염이라는 게 생기죠. 그러면 계속해서 여기 통증과 기타 이상한 더부룩함을 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로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상담과 치료를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뭐 아까 뭐 힘 빼지 말라더니 계속 얘기하네. 아니 힘 빼지 말라고 배려를 해주지 이렇게 꼬아서 들으면 나 어떡하라는 거예요. 외모 강박증을 극복하고 제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어요. 어릴 때부터 통통하다거나 못생겼다는 외모 지적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20kg 정도를 단기간에 뺐어요. 그때 기립성 저혈압, 수족냉증을 얻었어요. 그 이후 30kg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요요와 극한 다이어트를 7년 동안 반복했어요. 신장도 안 좋아지고 안구 건조증, 탈모, 위장병, 대사증후군, 난소 관련 질환까지 건강이란 건강은 다 망가졌어요. 그러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마구 입에 쑤셔놓고 토하고 울고 그랬습니다. 외모는 어떻게 가꿔야 남들 눈에 예쁘게 보일지 아주 잘 알지만 제가 저를 사랑하는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 같은 경우에 두 번째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계속 그렇게 약으로 다이어트를 하겠다 하면은 이분처럼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렇죠. 사실 잘못된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건 다 나타났거든요. 이분이 제일 원하는 거는 제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살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본인이 본인을 사랑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확실한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본인을 사랑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거를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는 법을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런 것들을 실행하는 그 노력, 외모가 이뻐져야 나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야 외모도 변화가 옵니다. 사실 외모가 안 변해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내가 바라보는 나의 모습은 분명히 변해요. 즉 외모가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는 반드시 본인을 사랑하는 법 아는 것 같은데 지금 실천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하면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게 나를 사랑하는 거고 이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고에 대해서 본인이 조금 더 명확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실천을 좀 해보세요. 이게 했는데 힘들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은 쉽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실천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이분도 지금 알고는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꾸겨 넣고 어쩔 수 없이 토하고 이거를 지금 반복하니까 내가 얼마나 좀 미워요. 그렇죠. 예, 자기도 알고 있는데 그걸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를 잘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 자신이랑 되게 친해요. 거꾸로 자기를 잘 사랑하지 못하는 분들은 내가 남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항상 남한테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자격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고민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그분들은 남들을 뛰어넘으면 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꾸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예를 들어서 짝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나는 그에게 선물도 할 거고, 그에게 꼭 필요한 게 뭔가도 또 고민도 해볼 거고,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 아니에요. 나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나는 뭐가 지금 부족하고, 나는 뭐를 좀 잘하고, 나는 뭘 할 때 즐거워하고, 그럼 나는 나한테 이걸 좀 해주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시간들을 좀 늘려가고 오래오래 끌고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나를 조금은 애정이 있는 대상으로 조금씩 생겨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나를 좀 친하게 생각하시면서 나랑 놀아주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 사실 조금 걱정이 되는 게 꽤나 오랜 기간, 벌써 7년 정도 다이어트하고 요요가 반복이 되면서 아마 폭식과 구토를 반복적으로 하셨을 가능성이 아주 커 보이는데, 그리고 이로 인해서 굉장히 좀 감정적으로도 힘들어 보이시고, 그래서 혹시나 폭식증은 아닌지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일단 좀 상담을 꼭 좀 받아보시고요. 만약에 감정적인 흔들림이나 혹은 우울증, 동반되는 기분장애 때문에 스트레스에 더 취약해져서 이런 폭식과 구토의 반복 행위가 더 가속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항우울증 약 같은 약물 치료가 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좀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셔서 혼자서 해나가려 하지 마시고요. 그 선생님과 함께 나를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라 생각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하듯이 나를 대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외모라는 건 분명히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타고났지만 굉장한 탤런트일 수도 있고 하나의 어떤 본인을 규정짓는 큰 특징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절대 아니라는 거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운동을 못하면 난 다른 걸 통해서 나를 입증하면 되듯이, 내가 외모가 나 스스로에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러면 다른 걸 통해서 또 나의 가치를 입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외모에 꽂히는 그런 거는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고요. 외모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 다른 걸 채우면 돼. 사실 그냥 그게 인생인 것 같아. 내가 뭐 어떻게 항상 다 잘하고 좋은 장점만 갖고 있겠어요. 다른 걸 더 채워나가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라도 사람들이 네 외모에 대해서 뭐라고 너무 많이 지적질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랑 보지 마. 그거는 결코 네 인생에서 크게 좋은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 네가 네 안에서 장점들을 빨리 찾아서 거기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사연아, 꼭 해주고 싶은 얘기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네가 가장 사랑할 대상은 너 자신이 아닐까 싶어.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너 자신에게 대하는 연습을 좀 해보면, 너를 아끼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스스로 연습을 하다 보면 정말로 네가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귀한 사람이 될 거야. 저희에게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익명의 심리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인 마인드카페에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저희 댓글창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꼼꼼히 보고 선별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 거고요. 네, 저희가 잘 읽어보고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